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주식이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단기 반등 폭을 다 반납을 하면서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기 바닥이 언제 나오는지 좀 알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포지수랑 신용잔고, 개인의 투매, 인간지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공포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포지수는 이제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지수라는 건데,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그 당시 페드가 금리를 이제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이제 금리 발작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죠. 그 당시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가 8까지 떨어졌어요. 8까지. 그러니까 100으로 갈수록 이게 사람들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탐욕 지수가 높은 것이고,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공포 지수가 높은 것인데, 그러니까 숫자가 낮다는 거는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팔려고 투매가 나오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공포 지수가 낮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주가를 보면 이게 미국 차트고 이게 한국 차트인데, 12월 달에 엄청나게 거의 한 일주일 내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한국 주식은 조금 다르게 그 전에 하락을 했어요. 그 10월 달에 하락 피크를 찍은 다음에 반등을 살짝 하는가 싶더니, 이 미국 주식 하락을 하니까 한국 주식도 하락을 했는데, 재밌는 게 이 저점을 깨진 않고 더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저점을 지켜주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니까 한국 증시도 반등을 했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ear and Greed 수치가 굉장히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Fear and Greed 수치가 낮으면은, 공포가 극도에 달하면은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현재 Fear and Greed 인덱스는 몇이냐? 지금 오늘 기준으로 20이에요. 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면서 이게 환율 전쟁을 선포를 했죠. 환율 전쟁 선포를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갈수록 악화가 되고 있고, 관세 부과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 3% 이상 빠지고 다우도 크게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22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이 이제 8이었으니까 좀 높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공포지수가 12여로 떨어진다면 엄청난 추매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지표에 따르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작년 이제 8까지 떨어지면서 미국의 피크는 찍었다. 우리나라 피크 찍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고, 하지만 뭐 작년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할지 말지는 또 다른 문제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가, 정말로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 같이 경제 성장률이 동반 하락을 하게 되면은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지만, 아무튼 단기 바닥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로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신용잔고. 이게 신용잔고 하락이 피크에 이를 때가 저점이 많아요.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월 달에 우리나라 신용 잔고는 최저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약간 하락을 하는데, 자, 보시게 되면 10월 달에 하락을 했을 때가 신용 잔고 최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사실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지수로만 따지면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었는데, 재밌는 게 저점을 깨지 않았죠. 저는 이제 신용잔고가 최저점을 찍고 더 하락할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락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도 요즘에 계속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최저점 부근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많이 반등을 했죠. 이것이 이제 신용잔고가 극에 달았다. 그래서 개인들 물량이 많이 떨어져 나갔고 투매 물량이 많이 나왔다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잔고를 항상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왔어요. 개인의 투매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뭐 지표로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분봉 단위의 차트로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좀 재밌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락을 조금씩 하다가 급격하게 엄청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돼요.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동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 V자 형태의 반등이죠. 이렇게 V자 형태의 반등을 보일 때가 개인의 투매가 많이 나온 것이고, 여기가 단기 저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음봉을 크게 그리면서 거래량 크게 동반했죠. 그러면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양봉 그리면서 거래량 동반하고, 거래량 동반하면서 양봉 그리면서 V자. 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이제 개인 투매가 형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가 이제 최저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의 기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좋은데, 첫 번째 단계는 온갖 악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일 갈등, 경기 침체,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그런 악재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부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는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락을 하게 되다가 주가가 실제로 크게 하락을 해요. 실제로 한 2%, 3%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계좌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근심과 불안, 약간의 공포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2단계고, 3단계 투매가 이제 절정에 달하게 될 때는 추가적인 악재들, 지금 오늘과 같은 미중 무역 전쟁 같은 대형 악재들이 딱 나왔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5% 넘게, 오늘 10%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그런 엄청난 악재와 추가 급락을 하는 순간이, 불안이 이제 극도의 공포감으로 바뀝니다. 공포감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물량을 시장가로 마구 던져요. 시장가로 마구 던지게 되니까 지수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들이 모두가 붕괴가 되면서 엄청나게 한 10% 이상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현명한 투자자들, 저가 매수를 하는 현명한 투자자들과 외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급반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투매 형성과 급반등의 원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시장가로 던진 것이고, 이런 가격들은 외인들이 시장가로 이거는 매수를 한 거, 시장가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반등이 일어난 것이지, 만약에 지정가로 매수를 했었으면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더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투매가 나오는 시점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냥 좀 제가 재미로 좀 추가를 한 건데, 인간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인간 지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주위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거나, 주가가 하락했다고 난리가 나거나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인간 지표가 극도로 높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자, 보시게 되면은 오늘같이 제 친구가 이제 9시에 보낸 건데, 주식시장 장난 없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주식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친구인데 이제 갑자기 오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견해를 얘기해요. 환율주하고 지정도 됐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이땐 한데 어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근데 오늘 시장 반등했잖아요. 양봉으로 지금 상승 전환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주식이 하락하면서 뉴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가가 하락한지를 알게 되고 악재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 없던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면은 투자자들도 실제로 불안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투매가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때도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옆집 아줌마나 20대 등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열광을 할 때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 그 투기판에 몰려들 때가 시장의 꼭지였고, 이때는 이제 매도를 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악재가 이제 계속 노출될 거라고 걱정을 하는 시기가 시장의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Fear and Greed 인덱스, 이것이 최저점이 올 때가 단기 바닥, 그리고 두 번째가 신용 잔고가 급감할 때가 단기 바닥, 개인의 투매가 급증할 때 바닥, 그리고 인간 지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아직 최저점은 아니지만 투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신용 잔고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인간 지표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바닥 형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점이 확인되었다고 이제 계속 오를 것이냐? 추세 전환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우리가 바란 어떤 호재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 10월을 보면은 앞으로의 전개를 미리 조금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 달에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하락을 한 이후에 단기 상승을 했죠. 저점 매수세 단기 상승을 했고, 만약에 미국 주식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주식이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단기 반등 폭을 다 반납을 하면서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다행히 미국이 반등을 빨리 해주게 되면은 상승한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추가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했다고 완전히 추세 전환이 아니라 단기 바닥을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쌍바닥을 다시 만들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고요. 다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바닥이 나왔다고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고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보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